자, 지금 속보로 뜬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SOY 당선 가능성 조사가 나왔네요. 예, 지금 노컷뉴스 속보로 뜬 내용인데요. 이것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OY 당선 가능성 조사입니다. 61.4%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문수 대통령이 될 것이다. 32.6%. 이준석 대통령이 될 것이다. 2.5%. 이거보다 더 높은 당선 가능성 조사는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일요일자 여론조사가 새로 나온 게 있으니까 요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기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노컷뉴스 속보로는 이재명 49.2%, 김문수 36.4%, 이준석 9.4%까지도 나왔네요. 아이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네요. 우리 메리킴님, 저는 60살 넘은 아줌마인데요. 영식씨는 영혼이 착해 보입니다. 저의 영혼을 착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식씨는 열심히 하셔서 김어준의 길을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영혼이 착한 사람이라고 감사합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9.4%나 이제 이준석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이준석 후보가 매우 좋아할 듯 하네요.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죠? 36.4%입니다. 이재명 후보 49.2%인데 이 조사 개요를 보니까 무선 ARS 방식이고요. 1007명,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 그제 어제 조사한 내용에 따르자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세부 지표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아까 당선 가능성은 61%고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누구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김문수 단일화가 41.2%, 이준석 단일화가 30.4%로 확인이 되고요. 조이대 특검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느냐라는 내용을 보면 43.8% 대 41.1%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내 답변이기 때문에 적절과 부적절이 붙어 있다라고 보긴 해야 되거든요. 다만 오늘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개혁신당 쪽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겠네요. 자, 근데 제가 굳이 이 후보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준석 후보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어제 나온 보도 몇 가지 보면, 홍대 유세를 했다고 하죠. 예,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글쎄 저는 예, 리어카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자, 저는 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반반인데요. 반반이에요. 반반. 나쁘게 보는 쪽은 야, 또 쇼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좋게 보는 쪽은 이렇게 해서라도 언론의 이목을 끌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겠죠. 근데 저는 비용을 최소한도로 지금 쓰고 있는 유세 차량도 10대도 계약을 안 했다고 아마 개혁신당 쪽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연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 자체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이런 장면들이 좋은 방향으로 읽힌다면 긍정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한다, 심지어 비까지 오죠, 리어카 끌죠, 이 위에서 연설하는 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유세하는데 저런 힘든 과정 속에서 유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과거 해왔던 정치는 어쨌든 언론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서 자신의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의 그런 홍보이기 때문에 그저 이 유세 과정에 나온 말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정치는 어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의 이런 장면들만 언론에 오르고 내리면서 외피적으로만 도드라지는 정치보다는 내실을 좀 더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껍데기, 외피적인 것, 드러나는 것, 어떻게 보여지는 것, 이런 거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에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다만 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어쨌든 언론의 이목을 끄는 데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제3주자이기 때문에 삼지대에서 자신이 10% 두 자릿수 정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나온 건데, 저는 썩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더 언급해 드려 봐야 이분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있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일반 대중들과 정치부 기자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 이준석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떠나가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김상욱 의원이 처음에 탈당을 했을 때 이준석 후보도 만나고 싶고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후보도 만나고 싶고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면 김상욱 의원은 왜 개혁신당에 가지 않았을까? 왜 이준석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재명이라는 대안을 선택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외부 인사의 영입이잖아요. 김상욱과 김용남은 좀 다르죠. 김상욱은 외부 인사로서 개혁신당에 영입이 되느냐, 이준석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갔죠. 민주당으로 영입되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 본질은 뭘까? 그 질문을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던져보고 싶고요. 두 번째, 김용남 전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이었는데 개혁신당을 버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했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준석은 어떤 정치를 그간 해왔길래 여러 사람들이 주변을 떠나가는 것일까? 길게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천하용인으로 분류됐었던 사람 중엔 김용태도 있고요. 허은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준석 후보의 사람인가요? 그건 또 아니죠. 한편으론 그 전에 신인규 변호사라는 사람도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준석 후보와 함께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마치 반정치의 상징인 마냥 앞으로 이 정치판에서는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신인규 변호사죠. 그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와 과거 어떤 정치를 함께 했길래 이준석 후보를 버렸을까? 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개혁신당의 많은 분들의 선택 또한 존중하지만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저는 달리 드릴 평가는 없어요. 근데 다만 왜 함께했던 사람들은 버려지고 왜 함께했던 사람들은 떠나가는가? 그리고 천하용인 중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천하람, 이기인 이 두 분밖에 없네요. 김용남 의원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팬덤 정치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저는 팬덤 정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때론 인플루언서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인기 영합적으로 나의 팬들, 맹목적인 지지만을 하고 있는 그런 팬덤 정치는 저는 나쁘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지지자들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뭘 잘못하고 이재명 후보가 차후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반드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야만 그것이 건강한 지지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기엔 그 건강성이 어디에서 좀 차이가 나냐면 민주당원들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이재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의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준석 후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비판적 지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댓글이 달리고 어떤 비판을 저에게 하느냐? 찢었냐? 너 찢바지. 이런 식의 혐오적 발언을 하죠. 혐오의 발언, 차별의 발언을 합니다. 야, 니네나 신경 써. 이런 식의 이제 비하인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좋은 팬덤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그래서 제 질문에 답을 해보라는 거죠. 왜 니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소위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의 주변인들은 왜 그렇게 떠나갈까? 왜 떠나갈까? 그거에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용태님이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은 너무 준석이를 띄워. 왜 그래? 부러운지? 제가 지금 뭔가를 말을 잘못했나요? 제 말씀이 좀 오해가 있었을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누군가 오해한다면 말한 내 자신이 내 말을 되돌아봐야 된다. 제가 근데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어떤 부분이 이준석 후보를 띄워드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여드린 게 띄운 건가요? 아니면 이 리어카 유세 전략이 다수의 언론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제가 언론을 그리 좋게 안 보잖아요? 다수의 언론이 이 리어카 유세를 띄워주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일부 유권자들은 젊은 사람이 비도 오는데 참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제 의견인데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런 어떤 쇼잉, 껍데기, 외피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사진을 찍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문에 더 날까? 어떻게 하면 방송에 더 조명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골몰할 게 아니라
실제 내실 있는 정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준석을 띄운 게 됐군요. 너무 길게 언급하니까 짧게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이걸 자꾸 보여주고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도 이분을 위한 것이니까.